자, 기승전 반도체 증시의 주도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 대표님이 내년이 앞으로의 방향성은 반도체가 끌고 갈 거다. 밝은 미래는 반도체 업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반도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온도차 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지원 대표님께서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실적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컨센서스 나와 있는 걸로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컨센서스로 매출이 이번에 287.1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0.64달러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컨센서스 상으로 한 30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0.67달러 정도 이상을 좀 그래도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내놓을 가이던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그 블랙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일단은 블랙웰 지연을 지금 한 2주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기대치에서 그리고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좀 발표를 할지 그리고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을 할지 이걸 일단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엔비디아가 워낙에 그 영업 마진이라던가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해온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여부도 굉장히 좀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전보다는 그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그런 공격적인 상승률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시장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시장이 그거를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이 만약에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많이 실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다시 뭐 AI 버블론이라던가 뭐 고점론, 피크아웃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만약에 그렇게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좀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제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그러니까 상승을 얼마나 하느냐가 그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매일 잘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대해 볼 만하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모건 스탠리에서는 AI 고점론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국증권사에서는 야 아직은 반도체 시기상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이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반도체는 지금 사이클 고점일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형일까요? 두 분은 전자인지 후자인지 하나 둘 셋. 후. 두 분 다 통하셨네요. 자, 그러면 길 대표님이 두 분의 의견이 통하셨으니까 대표로 얘기를 해주세요. 대표로 하겠습니다. 네, 후 쪽으로 보시는지. 네, 그 반도체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은 모건 스탠리 안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반도체 겨울 온다 이래갖고 막 그때 당시에 SK 하이닉스 한 20% 빠졌을걸요. 지금 또 이렇게 하면은 야 지금 내년 내후년씩 기대치는 않고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조금 다른 거는 같아요. 항상 근데 모건 스탠리가 좀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내심 속으로 이제 개인들이 이런 글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놓고 지네가 사는 거 아니냐. 라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건 예측이 저는 정확히 안 된다고 봐요. 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에 얘기하면서도 나왔던 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AI 서버 관련된 투자는 계속해요. 근데 3분기가 피크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4분기 내년에 투자를 정확히 어느 정도를 할지를요. 걔네들도 가이드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잡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I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계속 엔비디아의 주도권을 뺏겨가면서 이거를 간다?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반대되는 급부로 얘네들은 어떤 걸 준비하냐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AI 관련된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AI 고점론이 나올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경쟁자도 있죠. 그쵸. 그다음에 자체 개발도 하죠. 근데 AI 전체 시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져올 수 있는 건 룸은 저는 분명히 많다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잘 가도 거기에 퀄테스트 삼성전자 통과해서 추가로 갈 수 있죠. 네. 아니면 자체 개발하면 어디에 맡길 겁니까? TSMC 아니면 삼성전자 두 군데 맡겨야 되거든요. 또 여기서 가져올 부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점론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황으로 보더라도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리서치에서 나온 것도 보면
그 HBM 관련해서 점유율이 굉장히 디램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또 늘어납니다. 야. 내년 예상치는 또 30%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30%가 HBM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요가 언제 꺾이냐? 돼봐야 되겠지만 지금 국내 전망치로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아마 이 피크를 고민하는 게 내년 상반기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외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시장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딱 시계열을 1년 뒤로 딱 넘겨보면 어차피 우상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반도체는 업황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5년이라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길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HBM만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PC에 대한 수요, 뭐 지금 노트북에 대한 수요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년 되면 바꿀 때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 20년도, 21년도에 미리 선제적으로 땡겨서 사실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게 실적이 좋았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니까 이거 다 바꾼 거예요. 최근에 노트북 사신 거 몇 년 전이에요? 저는 잘 안 바꿔요. 잘 안 바꿔요? 네. 자, 이런 사람은 IT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사셨어요? 7년 전. 아, 네. 7년 전. 저희들이 조금 아꼈어요. 안 좋네요. 네. 네, 그냥 돈을 쓰는 입장들이 아니시네요. 네. 근데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용량을 많이 봐요. 처리 용량. 네, 근데 이게 4, 5년 전에 대비하면요. 교체 주기가 어찌됐건 평균치는 6년 정도 나오긴 하지만 이제 빨리 바꿔야 되는 시기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네. 수요가 아마 내년부터는 많아질 거고요. 저는 이 수요가 올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아, 그때를 기점으로. 네, 그때 수치 나오는 걸 보면 이 알수 반도체에 있다. 대한 얘기가 또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테마주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후를 외치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몇 개 덧붙인다면 하실 말씀 혹시 있을까요? 이주연 대표님? 근데 모건 스탠리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피크아웃 조심해라. 근데 이게 뭐 피크아웃이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피크아웃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피크아웃이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는 또 알 수가 아무도 없는 알 거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뭐 최근에 2달 전인가요? 2달 전에도 피크아웃이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한 달 뒤에도 다시 매수하라고 뭐 최선호주 뭐 이렇게 픽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사실 HBM 얘기도 많은데 HBM 우리가 2022년도에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을 때 당시가 그 공급이 그 증설을 공격적으로 단행을 하면서 공급이 과잉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피크아웃 찍고 쭉쭉 빠지기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은 사실 그 증설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HBM을 뭐 아무리 많이 판다라고 하더라도 디램 쪽에서 증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HBM 쪽으로 많이 좀 치중을 하게 되면은 디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캐파 자체가 할당하는 캐파 자체가 작아질 거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 사이클 자체는 조금 더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보다. 그래서 사실 지금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는 이런 거네요. 걱정 사서하지 말자.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러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좀 돌아왔는가? 사실 우리는 그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길건 대표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돌아왔습니까? 저는 아직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딱 보이실 거예요. 어제까지는 이틀 동안은 2차 전지 들어왔고요. 오늘 또 뭐 들어왔어요? 바이오. 유한양액 쫙 사니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변동성 장세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수급이 안전하게 들어올 때를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쫙 사모으잖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웬만한 종목들은 다 삽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변동성 장세에서는 굉장히 짧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응한다? 아직은 쉽지 조금. 네, 그래서 결론은 외부적인 변수가 조금 마무리돼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의 매력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특히 하반기 때 이제 조금 많이 매력도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내년 전망치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와 바이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이제 주연 전문가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맞아요. 3분기, 네. 4분기 때 이벤트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 전에 수급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또 금융주에 우르르 또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의 흐름들은 끊이지 않고는 들어옵니다. 다만 섹터의 손바뀜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지금은 산다고 해서 따라 사면 안 됩니다. 아. 네, 만약에 하루하루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요, 뭐 점심 먹을 때 봐야지 이거 조금 지우셔야 돼요. 아. 네,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부터 체크하시고
아침장에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체크하시고 잠깐 오전에 따라 붙으셔야지 오후 넘어가시면 끝나요. 끝납니다. 아, 그만큼 손이 빠른 변동성 장세라는 걸 조금 알아두시고 당분간은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 같은 네. 시장은요, 진짜 눈치 게임 잘하시는 분들만 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반도체 소부장주 과연 길 대표님 어떤 걸 보고 계신지 관련주 먼저 만나보시죠. 자, 한미반도체, 제우스 그리고 HPS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원픽주 뭐가 될까요? PSK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PSK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내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캐파 증설이 역대급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월에 17만 장 정도 증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부지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한 9만 장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이로 인해서 수혜를 가장 보는 게 뭐 있을까라고 하면 전공정입니다. 기존에 이제 반도체 섹터 좋을 때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주들 중에 후공정. 그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굉장히 잘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공정에 포함되는 HPSP, 식각공정. 이런 애들만 조금 갔지 나머지는 거의 못 갔어요. 근데 최근에 장비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원희가 IPS나,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PSK나 흐름 수급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건 뭐냐면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주변에 조금 안 좋은 게 사라지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 빵 터진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전공정 투자의 수혜는 어찌됐건 PSK가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론은 이제 모든 장비주들이 다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전공정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PSK 같은 경우에 PR 스트립은요 글로벌 1위입니다. 램 리서치를 많이 하실 텐데 램 리서치가 PR 스트립은 2위입니다. 네, 그만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알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식각공정 중에 그 베벨 애처라는 장비가 있어요. 좀 네. 그 모서리 부분을 잘라내는 장비인데 근데 이게 1위가 램 리서치예요. 비싸요. 국산화 시켰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공정 장비 PSK에서? 넣을 때 PSK 것도 갖다가 쓸 수도 쓰겠죠. 있고 당연하죠. 그래서 이 또 국산화 수혜까지 또 분명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그러겠네요. 나타나고 지금 주가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쌉니다. 비쌀 때가 아니고 쌀 때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지금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산화의 또 수혜주로서도 보고 삼성전자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전공주주의 대장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PSK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관심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오늘의 이슈 정리하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